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탱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댓글을 보고 급하게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은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절대 한 종목만 하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라. 물론 금액이 작다고 한 종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작아도 여러 개로 잘라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절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꾸준한 수익 내는 게 최고 좋고, 항상 모든 상장회사의 목표 가격은 회사 실적, 이익을 얼만큼 내냐에 따라 가격은 정해집니다. 항상 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왜 가격이 정해진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고,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은 주식탱크 쪽에서는 책임지진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플라스틱 필름 제조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가 요즘 가장 핫한 게 이제 요즘 대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요. 이 회사에서 특허가 있어요. 마리아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이렇게 있고, 이 역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이쪽하고 연구개발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화일약품이 얼마 전에 이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49.15% 확보를 했습니다. 화일약품에서 그 점 참고하시고, 화일약품은 상장회사예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가 이제 100억 규모의 CB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3,726원에 발행을 했어요. 3,726원. 지금 3,500원대 거래되니까는, 한 200원 가까이 내려와 있죠. 지금 얼마죠? 3,575원에 거래되네요. 그러니까 내려왔죠. 오히려 이제 이 CB 발행가보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마의약품 이 관련 쪽이 24조래요. 24조. 이 산업화 본격 착수 소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수를 했다니까 곧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세계 최초 대마 성분 CBD 화장품 원료 인정.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 쪽으로 세계 최초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화일약품에서 49.15%를 카나비스 메디칼 지분을 확보를 했다. 이 확보한 게 CB더라고요. CB 전환사채. 그리고 이제 이 카나비스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퇴행성 뇌질환 논문 발표, 특허도 취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마 시장이 이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대마 시장이 연평균 22%씩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24년도에는 51조. 이게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눠먹기인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관련 특허를 이쪽에서 취득을 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랑 화일약품이 지분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MX그룹의 계열사입니다. MX가 한 13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상장회사는 MX, 금호 HT, 오성첨단 소재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코넥스, 이쪽에는 NSM, 다이노나, 이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IPO 하겠죠? 좀 기다리면. 참고하시고요. 자, 오성첨단 소재 바로 재무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익은 450억대에서 지금 약 800억까지 거의 뭐 2배 가까이, 2배는 안 되더라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몇 년 만에, 약 5년 만에, 4, 5년 동안 매출 신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채보다 자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낮아요. 32%. 32%.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7% 작년 기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적자는 보진 않는 회사예요. 적자 보진 않는 회사. 당장 뭐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 32%, 부채 600억,
자본은 약 2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부도가 날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성장성 보면은 작년 1, 4분기 20년 3월까지의 매출보다는 어쨌든 16.8% 늘었고 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이익은 한 9억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적자는 안 본다. 뭐 아주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주식이 싼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여러분들. 자본금이 크고 이익이 작잖아요. 그게 문제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 카나비스 메디칼 대마 관련 의료 또 화장품 이쪽 소재를 활용한 회사가 저기 오성 첨단 소재로 흡수 합병을 해서 뭐 흡수 합병할 건지 아니면 어디야 S맥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오성 첨단 소재가 또 S맥에 또 증자 참여하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지분 더 늘리고 하는 거 보면은 뭐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저도 급하게 하느라고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 작년 1, 4분기보다 16% 증가.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되는 건 아주 긍정적. 그죠? 그럼 올해는 약 한 뭐 저 정도 증가면은 한 800억, 900억까지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매출액 증가 그리고 이익 증가 추세죠. 이익도.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자본금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익 대비 자본금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몇천 원짜리밖에 될 수가 그렇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자, 340억 나누기 61억. 340억이 아니라 61억. 예, 이익. 그러니까 작년도 최대치 이익으로 계산하자고요. 61억 이익 났죠? 61억 나누기 자본금 340억 곱하기 액면가가 5천원이니까 제가 10배를 해주라고 그랬죠? 그럼 이 회사는 값어치가 현재 900원짜리 값어치예요. 900원짜리. 그러니까 작년도 최대 이익으로 봤을 때 회사 값어치가 9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자본금이 크고 이익이 자본금 이상을 못 벌잖아요. 자본금하고 똑같이 벌면은 액면가 500원이니까 5천원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보다 월등히 못 벌거든요. 그게 이제 이 회사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금이 작고 이익이 자본금보다 훨씬 많이 나는 회사가 주가가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주린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은 자본금이 크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금이 크면 회사가 좋은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자본금이 작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항상 설명드리죠. 내가 자식이 2명이 있어. 큰애, 작은애. 자, 큰애한테 100원 주고 또 작은애한테 100원 줬어. 근데 큰애는 100원을 줬는데 1000원을 벌어와. 작은애는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을 줬는데 10,000원을 벌어와. 큰애가 돈을 잘 버나요? 작은애가 잘 버나요? 1000원 벌어오는 게 낫네. 1000원도 엄청난 거죠.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벌어왔으니까. 근데 100원 투자해서 10,000원 번 애가 더 잘한 거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쪽이 비쌀까요? 작은 애가 주가가 비싸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성 첨단 소재도 자본금이 원체 크다 보니까 뭐 매출액보다 뭐 2배 정도 작은 거니까 매출액 뭐 800억에 340억이니까 근데 어쨌든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값어치는 이제 저렇게 된다. 자, 보면은 자 BPS를 한번 봐볼게요. BPS가 이 회사가 지금 2,800원이 잡혀요. 이제 저는 좀 전에 뭐로 계산했냐면 영업이익 대비로 잡았어요. 영업이익. 예? 왜냐면 이 회사가 순수하게 버는 돈 가지고만 따졌어요. 가지고 있는 미천 지금 유보율 돈은 안 따졌단 말이에요. 현금성 자산은. 그럼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한번 볼까요? 자 유보율이 470%잖아요. 475. 그죠? 그러면 4.75잖아요. 이건 100%니까, 예? 뒤에 75를 빼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340억 곱하기 4.75를 해주면, 왜냐면 4.75배에
현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회사는 1600억의 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1600억. 1600억의 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날까요? 부도 안 나죠. 왜? 부채 비율이 얼마 없잖아요. 부채가 600억밖에 안 돼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순수한 현금이 1600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억 빼버리면 1000억의 현금이 있는데 적자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도는 절대 안 나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계산한 게 BPS 이거예요. BPS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증권사에서 계산해 주니까 이것도 계산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세요. 이 주리분들이나 뭐 주식 배우시는 분들. BPS는 그냥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SPS는 매출액. 이 주당, 한 주당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SPS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근데 자, 여기 보면 19년도에 310억이었죠, 자본금. 여기 340억이죠. 30억을 올렸죠. 그래서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SPS가. 주식 수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늘어난 만큼 이게 더 업이 됐어야 되는데 업이 안 되니까 그래봐야 예? 돈 10원 차이에요. 10원.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SPS 늘어나는 거 좋고 예? BPS 늘어나는 거 좋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저평가나 고평가를 제가 본다 그랬죠. 예? 자, PSR. 이 지금 작년에 3 나오거든요. 3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3 넘어가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작년도 연봉 기준으로 작년에 고가가 종가가 4,400원. 종가가 4,400원이었어요. 작년 기준. 연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예, 그때 당시엔 고평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분 장자 길자 숫자님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고평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재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이 대마 시장에 이 부분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테마주로 분류가 되지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5천원이 가려면 자본금만큼 벌어야 돼요. 340억. 그 340억을 벌려면 진짜 독특한 기술, 진짜 남들이 못 쫓아오는 특별한 기술이 있고, 뭐 대마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못 쫓아올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 의료라든가 화장품 이런 건. 그런 걸 이제 뭐 우성첨단 소재에서 그 카나비스 메디칼 자회사를 흡수합병을 한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상장을 시킨다든가 뭐 아니면 뭐 특례 상장을 시킬 수도 있고 예? 기술이 있는 회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지분투자법에 의한 또 수익이 이제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땐 그 BPS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BPS 기준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BPS가 지금 2,800원 잡히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BPS보다도 이런 섹터 테마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수합병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고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회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뭐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는 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PER이 23배 PBR은 뭐 저 BPS가 2,800원이니까 1.2배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 수준은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작년에 4,400원이었죠. 4,400원 약 1,000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럼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수치가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수치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수치가 PSR로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웬만한 거, 웬만한 거 보면 이래요. 0점 몇 이래요. 모비스 전자 같은 경우에, 예, 자동차 배터리 모듈, 뭐 이런 건데도 0.1밖에 안 돼요. 그 화일약품 보면 요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같은 저 섹터니까. 화일약품 보면은 1.8이잖아요, 작년. 화일약품보다 높아요. 근데 화일약품 보면은, 자, 얘네는 자본금 거의 비슷하네요. 이익, 뭐 비슷하네요, 얘네도. 근데, 얘는 지금, 3,900원. 부채비율은 더 낮죠. 8%대니까. 예, 부채비율 더 낮죠. 유보율 더 좋죠. 화일약품이 더 좋죠. 예. 부채비율 30%, 400%밖에 안 되잖아요. 유보율이. 그러니까 화일약품 쪽이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우성첨단 소재 쪽보다는 조금 이 화일약품이 좀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자체 PSR이 너무 높았다. PSR이 막 6 이랬으니까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쫙쫙 늘어난다. 그리고 이익이 쭉쭉 늘어난다. 그러면 저게 뭐 바로 0점 몇, 1점 몇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우성첨단 소재는 아직까진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BPS가 2,000원대 2,800원 잡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이 재무제표가 이런 회사는 그래서 참 분석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지금 이 검은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 탈출을 하고는 있는데 이 탈출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 요거는 다 단기 쪽이에요. 요 다 일봉이니까. 자, 주봉으로 가볼게요. 자, 탈출을 안 했죠, 여러분들. 아, 이거 화일약품이다. 화일약품이다. 우성첨단 소재. 그죠? 지지는 있어요, 지지는. 그리고 마지노선줄이 2,800원대 딱 BPS 가격대에 있네요. BPS 가격대. 그죠?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꺾여 있죠. 단기 꺾여 있고 다 꺾였어요. 검은 데 들어오고 있고. 아,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 시그널은 떴지만 이 매수 시그널은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장기 쪽이 하락이에요. 장기 쪽이. 자, 확대시켜 드릴게요. 장기 쪽이 매수 시그널이 안 붙어요. 아직까지. 그죠? 단기에서만 이렇다는 거예요. 단기에서. 근데 다행히 지금 지지 때는 또 요 자리 있죠? 노란 줄 밑에.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딱 다시 매수할 때는 요런 타이밍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줄. 요 줄들에 이 삐져나왔죠? 이때 5,800원대. 이거는 매도잖아요. 매도. 털고 기다려라. 여기는 매수. 항상 제 방송을 보신 분은 그럼 이 회사 다음 자리 여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다음 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더 심각하죠,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면 이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지지가 있으니까 적자는 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BPS 정도 1대1 정도는 그 자리 좀 아까 요 주봉 요 자리가 2,800원대인데 2,700원, 2,800원이에요. 저기까진 그래도 예,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전부 다. 이 일봉은 단기잖아요. 일봉은 금방 매도 금방 떠요. 금방 뜬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마리아나 딱 터졌을 때 거래량. 근데 다행인 게 거래량이 그래도
여기서 터지질 않았어요. 털고 나오진 않더라.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전환사채 가격이 3,726원으로 하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보다 전환사채 인수한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일부러 비싸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있긴 있어요. 무엇은 그게 아마 마리아나 관련 의약품 내지는 또 화장품 재료 그런 소재 쪽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적자는 보지 않고 그렇다고 매출액이 너무 크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자본금이 큰 거.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자본금이 크더라도 매출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우성 첨단 소재제 쪽으로 뭐 예를 들어 마리아나 관련 자회사, 저 자회사가 카나비스 메디칼 저기를 뭐 합병을 해가지고 뭐 할지 그거는 좀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재료는 저런 재료가 있다. 그건 뭐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은. 어쨌든 재무 구조상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미안해서도 말씀 못 드리겠고, 그죠? 분석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원체 뭐 고평가가 돼 있는데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차트상은 지지대는 있더라. 근데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요 마지막, 이게 이제 일봉이니까 계속 움직이겠죠? 몇 개월 후든. 근데 주봉에서는 어쨌든 2,800원, 2,750원대 지지대는 있더라. 요 정도까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행히 거래량 상승시켜 놓고 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고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일로 쫙 터지고 이만큼에서 쭉 내려오는 파란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까진 뭐 들고 계셔야 될 듯 싶어요. 뭐 손절을 저 같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저 같으면 손절 놓고 얼마에 사셨는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삐져나오면 쉬어가고 이게 100%거든요, 이거. 100%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차트를. 차트를 안 믿으면 안 돼. 뉴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뉴스 나오면 끝물이에요. 뉴스 나오면 끝물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야 정보예요. 아무도 몰라야. 그러니까 그 점 참고 하시고, 뭐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지금은 뭐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얼마에 사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새로 시작해요. 저는 저 같으면.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면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나마 뭐 털어낸 게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 들고는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행인 게 전환 가격보다 지금 아래에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장길수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2,800원대 지지대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항상 저 성공 투자하십시오. 또 오성 첨단 소재 들고 계신 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 어쨌든 뭐 2,800원대나 2,700원대는 평단 한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그게 나을 때 싶어요. 뭐 들고 간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손절 못 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촘촘히 지지대는 있어요. 지지대는 있고, 항상 우린 이 자리 매수대기잖아요. 매수대기. 그죠? 파란 자리는 매수대기잖아요. 이 자리에서 손절 놓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월봉을 한번 더 보자고요. 월봉도 지금 들어왔죠.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죠.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또 매수대기니까. 근데 이 월봉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몇 개월 몇 년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피고는 빼는 거죠. 피고는 빼. 엄청 아파요. 진짜. 엄청 아프다고요. 시간에 죽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월봉에서 그나마 조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손절 놓기도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은 저 같으면은 정말 전세로 시작해요. 저 같으면. 근데 마음대로 제가 뭐 손절하라 말씀 못 드리고, 예, 지금 구간이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28,000원대, 2,800원대 오면은 추가 매수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도 지지대예요. 지금도 주봉상 지지대. 월봉에서는 이제 또 시작점이라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건. 애초에 들어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딱 보면요, 애초에 들어가질 말았어야 하는 회사예요, 애초에. 왜냐면 자본금이 너무 큰 데다가 매출액이 너무 작고, 이익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애초에. 어쨌든, 네, 화이팅 하시고,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종목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여기서 마감 짓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